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진 않지만 조금 정리하는 스타일을 좀 바꾼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이 디테일 체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진도를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보면은 각 지문마다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이 뭘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내가 중간고사 때는 이 같은 기호로 설명을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산만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문장 위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줄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만 읽어도 전체적으로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되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전체 맥락을 판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문도 있고 아닌 지문도 있는데 이렇게 핵심어 같은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문에서 쟤네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라는 걸 알아야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주제 아니면 이제 단답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뭐 단어 뜻은 이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표현들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둥근 괄호, 요거는 이제 수식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문맥적으로 아니면 어법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기 문제처럼 정리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내용 이해할 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뭐 small, large 중에서 이제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다 틀려버리거든요. 정확히 알면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시험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되게끔 디테일 체크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볼게요. 왜냐면 딱히 뭐 할 말이 없어. 뭔가 꼰대처럼 이것저것 말을 하기 좀 그렇고 일단 잘해야지. 김영수 잘해야죠. 그래서 일단 봅시다. 학평 보면은 그 공포라고 하는 이 감정이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사회적 발달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 영유아가 사회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어가 많은 발달 이론가, 요거 디벨롭멘털 티오리츠, 이게 한 번의 발달 이론가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그러면은 발달 이론가, 연구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including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studying,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근데 인간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non-human primate subject라고 해가지고 그 primate라는 단어를 앞으로 수능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침팬지 아니면 원숭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척추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간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이 아닌 영장류로 분류가 되는 연구 대상들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가도 연구자도 인간과 영장류를 연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 사람들이
동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have recognized. 인지해왔다라고 해요. 역할을. 근데 어떤 역할을 인지해왔는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can play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play a role 이란 표현 자체가 역할을 하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거기서 role이 빠진 불완전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일까? 뒤에서 영장류의 사회적 발달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해 오면서 2번 문장 보니까 이때 an infant, 유아가 is frightened, 겁을 먹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걸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은 1번에서 영장류의 사회적 발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애기로 빠지면은 이상한 것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까도 말을 했듯이 이 영장류에는 인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사회적인 발달이 이 두려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기들을 데리고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아기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여기서 frightened는 주어인 대상이 물건이 아니니까 사람을 가리키니까 과거 분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계속 보면은 그 아기는 항상 seek out이 한 번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신의 엄마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찾냐면은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엄마한테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뒤에서 뭘 먼저 해석을 할 거냐면은 요 until 뒤에 있는 문장 먼저 해석을 할 거거든요. 아이가 이거 완료 시제입니다. has been comforted 위로를 받아오고 동시에 reassured 안심을 하게 될 때까지라고 한대. 그러니까 완료 시제 동사가 2번 쓰여져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누구에 의해서? attachment object, 애착 대상에 의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애착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엄마가 포함된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때까지 마지막 문장. 모든 탐구와 놀이 활동이 stops,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플레이 액티비티가 놀이 활동이고 어쨌든 탐구와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 사회 활동을 하는 것. 근데 그것들이 다 멈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2번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 아기들이 공포를 느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 엄마처럼 내가 애착하는 대상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빈칸 같은 걸로 출제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중요한 내용이면서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으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3번 문장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따라서 frequently 자주 두려워하는 아기들 자주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엄마 같은 이제 내 애착 대상을 찾아가는 아기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얘네들이 그 likely라는 단어가 혼자서 쓰였을 때 아마도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아마도 이렇게 부사가 중간에 오고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문맥상 더 적은 시간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뭘 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냐면은 주변을 탐구하는데 더 적은 시간. 그리고 fewer opportunities. 더 적은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기회? 놀 기회. 그러면은 누가 그러한 것보다 더 탐구할 시간과 놀 기회가 줄어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된 뒤에서 아기들이기는 한데 지문에는 who or not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not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생략하고 있는 뒤에 있는 표현이 자주 두려워하는, 겁먹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3번 문장은 비교란 말이지. 비교. more than, fewer than이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교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비교 대상 두 가지가 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자주 두려워하는 아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이제 자주 두려워하지 않는 아기들.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했을 때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겁먹는 아기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설명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목적어 하나,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인적으로 요거 3번 문장 있죠? 이거는 그 라이팅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 문장 구조 한번 쓰는 연습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문장 봅시다. 지금까지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2, 3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겁먹은 아이들이 스스로 보호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탐구나 놀이 활동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4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voluntary, 자발적인 restraints,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물러난 게 아니고. 이것이 요 주어가 serve 동사가 투부정사리 바로 만나면은 역할을 하다를 의미하는 자동사가 됩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슬로우 다운, 속도를 늦춘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발달, 누구의 수줍어하거나 불안해하는 아기들의 어떻게 한다면 if 뒤에서 이러한 경향들이 주어 are maintained, 유지가 된다면 어떠한 동안 내내 그들의 childhood years가 유아기, 유년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if 뒤에 나와 있는 these tendencies가 설명을 하는 거는 이 앞에서 설명했던 스스로 제한을 두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써보면은 그러니까 these tendencies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요것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요 경향.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글로 쓴 걸 보면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행동, 활동하지 않는다는 행동, 애착 대상을 찾는다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의 tendencies라는 복수형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린 시절 내내 그랬다라고 하면은 어린 시절 내내 탐구나 놀이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또래들이랑 어울리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발달 속도가 느려지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exercise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제에서 사회적 유대 대상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회적 유대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그 애널라이시스 지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적 발달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 그 능력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사회적 유대랑 같은 말인데 이제 그 어울리는 대상을 설정을 할 때 유연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야. 유연성을 가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 어른 아이들과 어울릴 것인가, 또래랑 어울릴 것인가, 어른이나 노인과 어울릴 것인가 라는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친구들과도 어른들과도 아이들과도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냐면은 비인간 대상에게까지 사회적 유대를 맺으려고 그들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 의인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주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은 우리가 누구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서 인간이 아닌 대상과도 어울리게끔 하는 경향이 생겼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디테일 체크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1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첫 문장부터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복잡한 두뇌들은 이게 중간고사 때는 평소랑은 다르게 크게 어법에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보통 명동요고가 조동사 뒤에 완료 시제가 오는 문장들을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중요하게 표시를 할 건데 might have evolved 요렇게 완료 시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뒤에 있는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전에 과거의 행동이었다라는 걸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might have pp는 무엇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문장은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추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두뇌들은 진화해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네.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제에 나와 있던 사회적 유대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social bonds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나 but 뒤에 있는 문장이 이제 주제를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주어가 defining 동명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social 그룹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집단에, 이거 내가 해석으로 그냥 바로 써볼게. 요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건데, 그 사회적 집단의 일부는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정의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쓰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appears,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appear 동사는 투보정사를 주격보호로 가지기 때문에 to be rather flexible 이라고 해서 다소 유연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번 문장 전체를 한번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진화를 했던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들과 사회적 관계, 유대적 관계를 맺을 것을 정의해볼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과거에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만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끔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 말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것들과도 사회적 유대를 맺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걸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사례를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골, 죽은 사람의 뼈가루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2번 문장 바로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동사 첫 번째 treat, 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반려동물을. 근데 마치 어떠한 것처럼 대하냐면은 그 반려동물들이 자신들의 가족인 것처럼 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되게 대중화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nd 뒤에서 이 문장의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를 접속사한테 생략하고 여기 바로 뒤에 문장이 믿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relate to가 여기에서 이해하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자주 쓰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해하다라는 뜻이라는 거는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자리에 뭐 understand라든지 아니면은 comprehend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로 바꾸어서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의도로 지금 보고 있는 relate to가 이해하다라는 뜻이라는 거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 동물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뭘 무서워하고 꿈이 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믿는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쓰인 이 동사 구조를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see 동사가 옆에 내가 이 표현의 정리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를 A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우리 문장에서는 animals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s 뒤에서 B가 이 문장의 distinct from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distinct from은 밑에 표시를 해놨듯이 이제 다른, 별개의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다른 사람들은 동물이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여긴다라는 거야. 2번 문장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알겠죠? 그치? 그래서 and 뒤에 wouldn'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전치사 of 뒤에 동명사 talking ing, 말하는 것에 관해서. 누구에게? 한 마리의 동물에게. 무엇처럼?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이 동물이 친구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2번 문장은 1번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얘네들과도 내가 사회적 유대감을 맺을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3번 문장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얘네들은 동물은 동물이지 짐승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본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2번 문장이랑 연결해서 추가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 계속 보면은 이번에는 유고를 가지고 볼 건데, 많은 사람들 주어 keep, 보관한다라고 합니다.
이 ashes가 유골. 근데 누구의 유골이냐면은 사망했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도 표현을 했지만 keep이라는 동사가 near by랑 같이 문장을 만들면은 가까이에 두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했고 근데 사망한 사람의 유골을 가까이에 두려고 한대. 그러면서 뭘 믿게 되는지를 끝난 문장 뒤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뒤에 분사구문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번에 2학년 문제에서 이거 분사구문 풀으라는 어법 문제가 나왔거든. 되게 기본인 것 같은데 애들 되게 많이 틀렸대. 그래서 요거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4번 문장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문장 하나, 문장 둘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문장이 2개다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접속사는 이렇게 맨 앞에 쓰거나 아니면은 문장 사이에 쓰거나 하는데 접속사 자리에 안 보인단 말이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접속사를 분사구문이라는 어법이 생략하면서 안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분사구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용을 계속 보면은 이 believing이라는 단어를 풀었었을 때 and라는 접속사를 얘가 생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략하는 주어는 앞문장의 주어와 같은 many people을 가리킬 건데 그거를 they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골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믿는지 believing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믿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용 보면은 요 유골들은 continue 계속 하는 거지. to 부정사를 역할을. 그러면은 무엇으로서 역할을 계속하냐? 아까 serve as가 앞에 있는 지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에 있어서 어떠한 연결, 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볼게. 일단 직역을 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되게 가까이 지냈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유골을 내가 어디 모시지 않고 집 안에 둔다라고 함으로써 할아버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존재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게 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거를 요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계속 보면은 이 지문이 1번에서도 이 지문의 주제를 설명했지만 5번 마지막 문장에서도 한 번 더 주제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비록 inanimate object라고 해서 animate 앞에 in이 붙으니까 이게 반대,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비록 무생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개의 개성. 그러니까 우리가 유골한테 얘는 성격이 어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요거 되게 중요한 구조인데 attribute라는 동사가 가지는 목적어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certain human characteristics니까 뭐 특정 인간의 특징,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쓸 건데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특정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인간이 아닌 대상, 무생물이나 혹은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존재의 탓으로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생물들이 인간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5번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말해보시면 돼.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Many of us로 시작하는 문장은 그러면은 인간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문에 따르면은 요거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동물이나 인형이나 자동차, 기념품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1번에서 이제 뭐 똑같은 말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두뇌는 인간들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누구랑 유대를 맺을까를 정의할 때 조금 더 유연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이랑도 유대를 맺어. 유대를 맺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떤 욕구와 두려움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유골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골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유골이라는 사람과 이제 유대관계를 맺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반려동물도 유골도 어떤 성격이다 라고 우리가 딱 특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존재가 뭘 좋아하고 어떤 욕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물이나 다른 존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attribute란 동사가 어떤 결과로 본다라는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무생물이나 존재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제 주제를 2번 말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쭉 설명할게요. 그 exercise 2번째 보면은 이 단원에서도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제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서도 사회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본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물론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뭐 대략 100년 가까이 산다라고 했을 때 100년을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상호작용을 맺고 싶어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한 주제를 조금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디테일 체크로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비록 욕구이기는 한데 혼자가 되려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게 때때로 strong, 강할지도 몰라.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클지도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강도가 vary라는 동사가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from person to person이 쭉 들어가잖아? 그럼 밑에 표시를 해놨듯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2번 문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수식할 겁니다. impelling을.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충동 이렇게 서로 수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주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충동이 있는데 그게 어떤 충동인지를 투부정사 두 번 써서 주격보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야. 1번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and 뒤에서 두 번째 주격보호이기 때문에 얘를 투부정사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to spend 보내는 거지. 무엇을 목적어가 extended periods of time 이거 한 번에 오랜 기간, 장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장기간 동안 뭘 하면서 보내냐?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도 봤던 표현입니다. spend가 시간 목적어를 가지면 뒤에 동명사를 써가지고 뭘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가 라는 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유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두 가지에 관한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3번 문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추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유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환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기분도 교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전치사 인디에 두 가지. 대화 그리고 비언어적인 형태로 두 가지를 공유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언어적인 형태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밑에서 얼굴 표정이나 아이 컨택, 몸짓, 터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감정을 교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4번 문장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need가 O형식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질 거거든요. need는 목적어에도 목적격 보호에도 투부정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무엇을? 사랑이나 지지나 인정이나 혹은 bodily contact는 한 번의 신체적 접촉 그리고 뭐 안심, 안도나 physical help는 신체적 도움 그리고 and 뒤에서 my raid of가 한 번에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다른 실질적, 신체적 그리고 감정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도 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줘야 한다라고 본답니다.
5번 문장에서 이 2, 3, 4번의 설명을 in a very basic sense라고 해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하나의 표현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 3, 4번을 되게 기본 개념처럼 다시 설명을 해볼 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 거야. 왜 필요로 할 건지에 대해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할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거 확인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특징이 첫 번째는 고유예요. 근데 이 고유하다라는 말이 잘 알아놔야 되는데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나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separate from이 구별되는, 분리된 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is라는 동사가 요거를 주격보호로 가지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수식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 5번 문장을 다시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구나. 그 말은 내가 어쨌든 살아있구나. 살아있고 누군가와 어울리다 보면은 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교실에 있는 각자를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명덕요거에 다닌다라는 개념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마 대학교 때까지는 웬만하면 비슷한 환경이어서 이제 속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속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소속감이 없잖아. 그러면 사람 엄청 무력해지고 엄청 다운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거를 이 지문에서는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존재하고 있구나를 알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준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무엇 없이 교제를 추구하는 것 없이 라고 해가지고 without 전치사가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1학년 지문이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이해되겠어.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알라나. 이거 나중에 복습할 때 혹시 이해 안 되면 뭐 나중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마 이 단원에서 조금 어려워 보여가지고 일단 봅시다. 엑서사이즈 3번 볼게요.
그 디테일 체크에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할 건데 단일 재배라는 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의도치 않은 해충이나 잡초가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를 단순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일 재배는 해충이나 잡초가 번성하게 만드는데 근데 그게 의도치 않은 번성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 한번 바로 볼게요. 1번부터 보면은 디테일 체크에 한쪽 끝에서 근데 어떤 끝인지를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도 나왔던 건데 결론 먼저 말하면은 일형식 도치문이거든요. 구조를 공식처럼 정리를 해보면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게 일단 앞에 옵니다. 주어 동사 대신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사를 먼저 쓰는데 특히나 이 동사가 비동사가 돼. 그리고 그 뒤에 주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옵니다. 전치사 명사란 말이야. 근데 이 명사가 여기까지 의미를 만든 거거든요. 뭔지 알겠지? 근데 그 뒤에 비동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동사가 was냐, were이냐를 판단하려면 전치사, 명사, 비동사는 도치문이라서 주어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있는 forest gardening이라는 이 주어에 스위치를 해가지고 동사가 단수형 was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어법상 판단을 꼭 해줘야 돼. 앞에 있는 요 transformation 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얘랑 잡아버리면 월 선택해버리거든. 문장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랑 스위치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잘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산림원해라고 하는 게 변화의 범위라는 한쪽 끝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림원예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두 번 뒤에서 수식을 하거든요.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수식하는 내용을 보니까 as practiced by라고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뜻 쓰는 거를 내가 깜빡했네. 이거 바로 써줄게요.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수식을 할 거냐면은 mimicked 이거 있잖아요. mimicked ed까지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과거, 가부분사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과거 시제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3단계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문장에서는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자연의 성장을 모방을 하면서 and 뒤에 두 번째 동사거든요. left, 남겨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최소한의 흔적이 땅에다가. 이게 그 살림원을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냐면 벼농사 같은 거 할 때 논밭이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논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농사를 한다. 뭐 쌀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재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이제 개간을 하든 이제 뭐 쓸어버리든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뭔지 알겠지? 근데 산림원에는 뭐냐면은 내가 숲속에서 어떤 식물이나 먹을 걸 키우고 싶을 때 그냥 그 공간에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심어버리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약간 어떤 이미지가 내가 이거를 이미지로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이해하기 더 편할 것 같거든. 포레스트 가드닝. 이미지를 딱 보면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나무나 이게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원래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고 여기 밑에 자라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하얀색의 이런 식물들이 이 재배를 하는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뭔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숲 중간에 두고 주변 환경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요 흰색 식물이 내가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심었다라고 보지 않고 아 저게 그냥 저기 자라있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최소한으로 건드렸다. 주변에 흔적을 최소한으로 남겨두었다. 라는 말로 동시에 설명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문의 1번 문장 수식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쪽 끝에는 이런 식의 변화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2번 문장에서 다른 끝에는 이건 똑같이 일형식 도치문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단일 재배가 주어, was가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단일 재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를 cultivating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물종만 재배를 하거나 혹은 한 가지 그 종류의 동물만 기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양극단,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때 3번 문장을 보니까 우리는 단일 경작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단일 경작의 시작은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동의 밀밭, 요 wheat field가 한 번에 밀밭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 rice paddies가 논인데 중국의 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 아니면 뭐 염소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유라시아 뭐 초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밀밭, 논,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떼 이렇게 하나의 식물이나 동물만 길러지는 곳들 속에서 아 이런 곳들이 단일 재배라는 거를 시작한 초기의 지역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4번 문장에서
biologically speaking이 한 번에 생물학적으로 말해서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이 종들은 되게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아까랑 똑같아요. 문장의 접속사가 아직 안 보였거든요. 문장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접속사를 분사 구문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 분사 구문 안에 as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얘가 생략하는 주어가 앞에 있는 these species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들,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밀 아니면은 뭐 논에서 자라는 식물, 이런 동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거는 갑자기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됐냐라는 거지. 뒤에 보니까 생존율과 번식률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Rate of survival 생존율, Rate of reproduction 번식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개 단어들이 한 번에 생존율과 번식률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100년 전에 유라시아 지역에서 양을 10마리를 키운 거예요. 근데 100년이 지났더니 이 양이 한 1000마리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 얘네들이 단일 경작으로서 잘 길러져 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단일 경작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니까 so 뒤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요. 일단 어법 용어로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정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게 did가 될 건데 이 did가 말하고 싶은 의미가 앞문장에 있었던 became very successful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did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 내용이다 라는 거를 참고해서 이 어법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문맥상 앞문장에서는 이제 재배하는 동식물 요걸 말했단 말이죠. 근데 요 문장 뒤에 so를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쓴다. 그러면은 요 세 개의 표현 자체가 이 주어를 A라고 해볼게요. A의 성공적 번식을 설명을 해가지고 얘도 잘 번식했고 얘도 잘 번식했다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말할 때 중간에 이 so가 들어감으로써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도치된 게 지금 보고 있는 5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did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뭔지를 보니까 얘가 앞에서 수식하거든요. 다른 쓸모없는 종들. 그러니까 기존의 동식물들이 자라면서 이제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종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막 번식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지. 그거를 6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농작물이기는 한데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익었거나 혹은 were stored, 저장된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후에? 수확 이후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attracted,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쥐나 생쥐, 참새, 바퀴벌레 이런 것들처럼 그 우리가 농사나 아니면 이제 뭐 과수원, 이렇게 그 과일 같은 거 재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내가 과일을 막 열심히 심었지만 그것들을 막 전부 다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너무 썩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상품성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과수원이나 논밭에 이렇게 버려질 거란 말이죠. 뭔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버려진 상태에서 썩어 있거나 문드러지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스럽게 이제 내 기준에 보고 싶지 않은 해충이나 아니면 되게 안 좋은 막 곤충들 아니면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몰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6번이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장소를 익어 있는 농작물과 수확 이후에 저장된 농작물이라고 해서 그냥 논밭에 남아있는 버려진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장 계속 보면은 워터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물 웅덩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물 웅덩이. 요것들은 프로바이디드, 제공했다라고 해. 모기를 위한 서식지를. 그러니까 모기들이 보면은 약간 좀 습하고 꿉꿉할 때 여름에 많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나 아니면 인간과 동물이 배출한 이러한 배설물들은 또 파리들을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인간들 덕분에 잡초, 해충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의미 추론 내기가 좋아 보여가지고 요렇게 의미하면서 뭐 사실상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딱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리뷰로 만들면 되니까 11강 봅시다. 일단 얼른 설명하고 남은 동안 그 시험시험 문제 풀게끔 하려고 과제도 많이 안 넣었거든요. 과제도 많이 안 넣었고 과제에서도 그냥 빼도 되는 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일단은 얼른 설명하고 남은 동안 좀 시험시험하게 할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일단 11강 합형 애널라이시스 보면은 일단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SNS 게시글을 삭제를 한대. 근데 이걸 왜 할까라는 걸 봤더니 인정 욕구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존감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인정 욕구 더하기 자존감이 원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거.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 소셜 게시글 삭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질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반응이 낮은 것들, 그러니까 뭐 좋아요가 됐든 조회수가 됐든 공유수가 됐든 이제 그런 주변에 반응이 없는 게시글들을 위주로 삭제하더라 라는 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보면은 여기 주어의 1번 문장 주어가 관찰 연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알아두면 좋거든요. 앞으로 모의고사에도 종종 나올 건데 이게 밑에 설명했듯이 연구자가 막 억지로 조건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만 해서 원인과 결과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관찰 연구들인데 누구를 관찰했냐? 10대들. 근데 이 10대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에 관한 관찰 연구들이 주어고 have discovered 동사. 목적어가 한 가지 독특한 행동. 근데 이 행동이 뭔지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렇게. 중간에 in particular 이라는 말이 특히라고 해서 부사를 나타내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여기 문장을 한 번에 해석하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을 관찰한 연구는 10대들을 set apart, 구분짓게끔 하는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발견해왔다 라고 해서 10대들만 가지고 있는 행동을 발견했다 라는 거를 10대들을 구분 짓는 행동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 10대들임을 알 수 있는 행동이 뭘까 뒤에서 설명합니다. 10대들은 게시하거나 혹은 공유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대상을 소셜미디어에. 그러나 그리고 나서 게시글 올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 10대들이 추적 관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 고침 하면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지. 그 게시글을. 뭘 하기 위해서?
리액션, 반응의 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10대가 아니라 누구나 할 법한 행동들이기는 한데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 그리고 2번 문장 계속 보면은 after a set amount of time이라고 하는데 요 set amount of가 한 번에 일정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결과로 나타나는 좋아요나 공유의 수가 too low,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10대들은 will delete, 삭제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컨텐츠. 때때로 10분 이내 게시글 올리고 10분 지나고 나자마자 좋아요 없어서 삭제함. 이런 경우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10대들이 SNS를 사용하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4번 문장 보니까 10대들이 이 게시글을 올리는 목적이 뭔가를 is 동사 뒤에서 주격 보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on recognition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recognition이 인정을 의미하면서 이 지문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을까라고 보니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에 관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써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뒤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은 내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나 공유 수가 많으면 이제 자신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방식으로써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얻기 위함이 이들이 포스팅을 하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번 문장 보니까 만약에 이러한 인정이 이거 문맥상 insufficient가 들어갈 거거든요. 불충분하다면 주어, 동사, 주격부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10대들은 이거 뒤에 표현 정리해놨거든요. would rather A than 뒤에 B, suffer부터 B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B 하느니 A 하겠다 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han 뒤에 나와 있는 B 내용을 먼저 보니까 인지되는 비판을 겪을 바에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디에 대해서? 그들의 실패한 노력, 뭘 하려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는. 뒤에서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패한 노력인 거지. 좋아요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주변 친구들이 나한테 비판을 할 것 같은, 비판을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고통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그 게시글을 delete, 없애버리는 게 would rather, 낫겠다라고 본답니다.
문장 계속 보면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동명사, 이 주어는 결국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전체 내용을 보면은 4, 5, 6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게시글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게시글을 지워버리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시글은 애초에 삭제를 해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이면서,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5번, 6번이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번이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 얼른 설명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 끝나고 좀 편하니까 이거 얼른 설명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보면은 이게 지문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일단 주제를 바로 보면은 실패한 예측의 기한을 미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몇 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는 음모론처럼 계속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예언가인데 예측을 한 거야. 2026년에 전 세계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뭔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2006년 언제 화산이 터지나 라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건데, 2027년이 됐는데 멀쩡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 아, 내가 틀렸네 라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마 지구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2026년이 아니라 2036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멸망할 것 같아.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거를 주제에서는 내가 실패한 예측의 기한을 미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한 예측이 틀렸다라는 거를 회피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비관주의자들의 전략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문이 하고 싶은 거는 비관주의자들은 본인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예측의 기한을 미룬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주어가 the reason인데 얘가 뒤에서 생략된 관계 부사의 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다 생각하면 돼요. 사운드가 이 형식으로 쓰여서 스마트 주격보호 가졌거든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종종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얘가 주어 is 동사 뒤에 주격보호 대수로 설명합니다. 보니까 그들은, 비관론자들은 avoid, 피할 수 있다라는 거지. avoid는 동명사 목적어 가시죠.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being wrong, 틀리게 되는 걸 피한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꼴대를 움직임으로써. 이게 비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 표현을 그냥 딱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가 막 축구 선수야. 막 축구 막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공을 뻥 찼는데 골대가 여긴데 공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골대를 여기로 옮기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틀렸다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지문의 주제인 겁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2번 문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거 해석할 때 헷갈릴까봐 일부러 써놨는데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잘 안 그러는데 이제 if처럼 쓰일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2번 문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조건이라고 붙여놨거든. 그러니까 어떠하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운명론자들이 예측한다면 목적어 대절 내용 보니까 이 세상은 5년 이내로 종말을 이룰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 두 번째 주어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에 있었던 대절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요게 요 it을 가리킨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사실이 실제가 아니게 된 거야. 이러하다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운명론자는 날짜를 바꿀 거라고 합니다. 아까 5년 내에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10년 내에 망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례를 3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이 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중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이 책을 쓴 저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 생물학자가 has been doing 해오고 있다라고 해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거는 2번 문장 내용. 본인의 예측이 틀렸을 때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거. 그러니까 이걸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4번 문장에서 1970년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대절이라고. 아마 한 15년 내로 요 end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데 이 종말이 will come,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쯤은 그러니까 요 by the end가 해석이 조금 의역으로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 세 개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제일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생물학자가 의미하는 거는 완전한 붕괴라고 합니다. 무엇의? 능력인데 지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완전한 붕괴래. 그럼 어떤 지구일까? 인류를 지탱하는 지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이제 수십억 명의 인구들을 지탱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자연에 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우주를 이제 자전하던 공전을 하든 뭐 다른 행성이나 소행성과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쭉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끔 하면 되는데 그 지구의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 지구가 아예 폭발해버리는 듯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나 5번 문장에 당연히 이 4번 문장의 내용은 완전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6번 문장에서 그가 had another go라고 해서 have another go는 밑에 써놨지만 다시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영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2000년쯤 되면은. 근데 또 틀렸잖아. 8번 문장에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계속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동명사 목적어를. 근데 여기에서 push이
백이 뒤에도 써놨듯이 미루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한을 미루는 행동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은 빈칸으로 되기가 좋거든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미루다라는 표현을 쓸 때 뭐 딜링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putting off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미루다라는 단어를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번 시험처럼 좀 이제 출제를 하기가 좋은 자리니까 좀 잘 표현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예측을 미루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봤을 때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 비관적 자세, 스탠스가 어떤 자세나 입장을 말하는데 이것이 safe one, 안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이제 의미 추론 같은 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의 주어를 그 주제를 말하기 때문에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비관적 자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 문장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요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주어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것은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용 정리는 했고요. 네, 내용 정리는 다 했고 그 나중에 쉬는 시간 끝나고 뒤에 문제 조금 풀어보다가 그러니까 찬찬히 풀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바로 풀고 그냥 숙제 없다 생각해도 될 것 같고 할 때 요거는 뺍시다. 요 워크북에서 요거 주제 쓰는 거 있죠. 이거는 뺍시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어휘 빈칸 있죠. 이거는 내가 선택으로 둘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풀고 아주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굳이 풀어라고 하지 않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여기 어법 선택이랑 요거 단어 배열 있죠. 이거는 꼭 하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객관식 많이 안 넣었거든요. 나머지 뭐 그것도 똑같죠. 객관식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 다 풀면 될 것 같아. 뒤에 있는 문제들 뭔지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조금 쉬다가 합시다. 좀 쉬다가 할게요.